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을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님이 엮은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라는 시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라는 황지우 시인님의 시로 시작해봤는데요. 이런 느낌 알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정말 쿵쿵거리는 소리로 들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일 것 같고,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애달픈 마음, 애처로운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낭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금 밤과 어울리는 책인데 잔잔한 분위기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카페 좋아하시는 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나오는 묘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말 푹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이제 시작인데 내일이면 같이 파이팅 한번 해봐요. 오늘 대신에 잘 자야겠죠?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읽어드릴게요. 밤에만 열리는 카페 도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얘기는 어느 거리의 한 구석, 나무들에 둘러싸여 보젓이 자리한 작고 비밀스러운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가게 이름은 카페 도도. 역에서 곧장 이어지는 언덕길을 끝까지 올라간 다음 첫 번째 교차로에서 더 걸어 들어가면 맨 끝에 나오는 골목길, 그 막다른 곳에 있어. 골목 입구에 작은 간판이 나 있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 겉보기엔 어디에나 흔히 있을 법한 주택가지만 카페 도도만은 유독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일까? 도시의 떠들썩한 소음으로부터 떨어져서 조금은 고요하고 비밀스러운 느낌이야. 사람들은 이곳을 숲속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해. 카페 도도의 숲에는 단풍나무나 느릅나무가
단단하게 심어져 있어. 곱게 뻗은 나뭇가지의 무성한 잎들 사이로 밝은 햇살이 카페 도도의 정원까지 중대에 비치곤 하지. 소로리라고 하는 이 카페의 주인은 로스팅 가게에서 방금 가져온 커피 원두를 크라프트 종이 꾸러미에서 녹색 캔으로 옮겨놓는 참이야. 코끝에 머무는 깊고 향긋한 커피의 향기가 몸속에 감돌게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향기롭다. 마치 무슨 선고라도 내리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더니 자신이 내린 판단이 적절하게 그지없음을 확신한다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쓴맛은 강하게, 하지만 산미는 조금만. 특별히 주문한 블렌딩 원두를 받아 메뉴에 맞춰 우선 굵게 갈아놔. 원두의 종류와 산지는 물론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커피 맛이 크게 달라지니까. 품종이 같다고 해서 커피 맛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블렌딩까지 더해지면 그 카페만의 색과 향이 드러나거든. 소로리는 생각해.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진하지 않으면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우유나 설탕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그게 커피냐고 아이언실색할 필요도 없어. 내가 맛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커피니까. 추출 방식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져. 전동 커피 메이커나 사이펀 방식, 필터를 이용한 드립커피. 그것도 종이 필터인지 플란넬 천으로 된 필터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 간 내린 커피를 바로 마실 수도 있지만 진하게 로스팅한 원두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리고 뜨거운 물을 섞어 따끈하고 연한, 그렇게 아메리카노로 마시는 법도 있지. 아메리카노? 소로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어. 에스프레소용 원두와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아메리카노도 있지만 가볍게 로스팅한 원두를 추출하거나 드립커피에 뜨거운 물을 보충해서 연하게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도 있거든. 근데 신경이 쓰이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닌 모양이야. 둘 다 담백한 맛인데 미국인들은 연한 커피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동그랗게 오므려 놓은 크라프트 종이 봉투의 가장자리가 녹색 캔 입구에서 빠져나와 원두가 쏟아지고 말았어. 순식간에 쏟아진 원두로 주방 테이블 위로 뽀긋한 커피 언덕이 생겼네. 이런, 방금 전까지 진지하게 커피 향을 맡던 우아한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소로리는 얼굴을 찌푸린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한숨을 내쉬면서 쏟아진 커피 원두를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식기선반에서 꺼낸 작은 접시에 담아. 그런 소로리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지 숲속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있네. 소로리가 얼굴을 들자 마치 신호를 받아들인 양 해가 지기 직전에 붉고 따사로운 빛이 주방의 청록색 타일에 반사돼 반짝여. 그 순간 오래되고 반질반질한 브라운톤 목재들로 둘러싸인 가게 안이
부드러운 볕과 공기에 감싸 안겨. 카페 도도는 카운터에 의자 5개, 정원에 테이블 세트 하나가 전부야. 그 정도로 작고 아담한 가게야. 열심히 달리는 일상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이곳을 불쑥 찾아와. 좀처럼 찾기 힘든 장소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곳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이유는 어쩌면 활기 가득할 때와 피곤할 때, 그때 보이는 풍경이 달라서일지도 모르겠다. 카페 도도는 변함없이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야. 군데군데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창가 쪽으로 수로리가 눈길을 주니 무성한 나무들 저편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 오늘도 어깨에 짊어진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손님이 찾아온 모양이야. 그래, 오늘 저녁도 문을 열어볼까? 그 손님이 다시 오시려나? 수로리는 범랑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가스렌지 위에 불을 올렸어. 택배를 받는 시간을 오전 중으로 지정한다는 건 고바시카에게 대략 아침 8시를 의미한다. 심지어 8시 전에 이미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물건은 좀채 도착하지 않았다. 혹여나 건물 입구 현관벨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할 무렵 인터폰이 울렸다.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시각을 확인해 보니 11시 57분. 네. 거실벽에 설치된 도어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가해가 대답한다. 미나토 운수입니다. 현관벨이 울리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해서 건물 입구를 비춘다. 화면에는 세로 줄무늬 유니폼 차림의 남자가 한 손에 소포를 들고 있다. 가해는 버튼을 눌러 도어락을 해제했다.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원고는 첫 페이지부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학 시절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해외에서 들어온 번역서를 주로 출간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영문과를 다니는 가해가 지원할 수 있었지만 하는 일은 대체로 책장 정리와 우편물 발송 같은 잡무였다. 아주 가끔 인쇄전 원고를 수정하는 보조 역할을 할 때가 있었다.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거나 편집자와 교정자의 수정안을 교정지에 적어놓는 작업이다. 어릴 때부터 해외 어린이 책을 읽는 걸 좋아했지만 일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번역일에 대한 동경심이 커진 건 실제로 전문 번역가의 원고를 직접 보고 나서이다. 아르바이트 시절의 인연으로 졸업 직후부터 조금씩 번역 일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다른 일과 겸업하다가 30즈음에서는 그럭저럭 번역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간신히 나름의 업무 페이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택배 보관함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가해는 절실하게 생각한다. 코인 로코처럼 건물에 택배 보관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집을 비울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물건을 배송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호선이 지나가는 길가에 자리한
관리비 포함 월세 6만 8천 원을 내고 혼자 지내는 이 원룸에는 그런 편리한 설비가 없다. 최근에는 비대면 차원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게끔 장소를 미리 지정해 놓고 집 앞이나 건물 현관에 물건을 두고 가는 서비스도 생겼지만 그것도 조금은 불안하다. 물론 이웃 주민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집 앞에 종이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괜히 무섭기도 하다. 조금은 무거울 거예요. 문 앞에서 수령증에 사인을 하자 남자는 서로의 신체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쓴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택배 상자를 건네주었다. 길이 약 30cm의 두께로 손바닥을 옆으로 펼쳤을 때 크기의 작은 골판지 상자였다. 받아보니 역시나 묵직하다. 고맙습니다. 빙 돌아서 후다닥 계단을 내려오는 줄무늬의 남자의 뒷모습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방에 들어와 셀로판 테이프 끝에 손을 댔다. 찍 하는 기분 좋은 소리가 가의 마음속 흥분점을 자극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늘었다.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로드숍을 뻔질나게 둘러보며 이러쿵저러쿵 제품들을 놓고 고민한 뒤 선택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이다.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한 뒤 선택하는 것이다. 온라인이 편리하긴 하지만 결국 실물을 보는 것은 도착한 이유다. 특히나 옷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때 그때보다 천이 싸구려거나 색감도 생각했던 것보다 칙칙해서 실망할 때가 많다. 자파류도 의외로 물건이 조금 조잡하거나 사이즈를 미리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손에 쥐어보면 딱히 쓸만하지 않아서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도 많았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며 배워나가는 거겠지만 가인은 가상공간에서의 쇼핑에 아직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지만 그런 가이를 서포트해주는 든든한 우군이 있다.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쳐다보던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놔둔 채였다. 그걸 들고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가인은 SNS 계정을 만들긴 했지만 직접 글을 올리는 일은 없었다. 오로지 보기만 한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알람이 오게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서 살펴보는 걸 좋아한다. 곧바로 팔로잉하는 몇몇 중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체크하는 사유의 페이지를 열었다. 반질반질 광택이 나는 빈티지한 갈색 널마루 바닥에 클래식한 재봉틀이 놓여있는 사진을 클릭한다. 팔로워가 수만 명인 인기 높은 계정은 아니지만 우연히 추천 표시가 떠서 그 인연으로 종종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한다라고 해봤자 게시물을 보러 가는 것뿐이지만 너무 자주 봐서인지 실제로 찾아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녀의 일상을 잘 알고 있다. 낡은 아파트를 DIY로 수리했다는 집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쓸데없는 물건이 없다. 그런데도 텅 빈 허전함이 들지 않는 건 물건을 극한까지 줄이는 미니멀리스트와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투박하고 손때 묻은
멋스러움이 돋보이는 묵직한 가죽 소파에 앉으면 편안할 것 같았다. 은은한 별 모양의 펜던트 조명빛이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벽을 따라 놓인 옛날 초등학교 건물에 있었음직한 앤틱한 통나무 스툴 위에 좁고 긴 유리 화병에 꽃이 무심한 듯 툭 하고 꽂혀 있다. 창문에는 얇은 천이 커튼 대신 자연스럽게 달려 있는데 문이나 원단을 세심하게 고른 거라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너저분해 보이기 십상이다. 숲속 나무 냄새가 날 것 같은 내추럴한 뉴트럴 톤의 인테리어는 분명 치밀하게 계산된 균형과 센스로 완성한 결과물일 것이다. 가장 최근의 게시물에 등장하는 클래식한 재봉틀은 조부모님 댁 창고에 잠들어 있던 걸 물려받았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게시물만 봤을 때 사유는 가해보단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 보인다. 가족이나 직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식계수나 부엌의 모습으로 볼 때 아마 혼자 사는 듯하다. 셀카가 없어서 생김새를 알지 못해도 틀림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일 거라고 상상해본다. 심신이 평온한 생활을 할 것이다. 가해도 그런 생활을 꿈꾸며 혼자 인생의 선배로 흠모하고 있다. 재봉틀 사진을 일단 닫고 쭉 이어지는 과거 게시물에서 한 장의 사진을 골라 클릭한다. 한 달 전쯤 올라온 건데 작은 주물 프라이팬 위에 맛있는 빛깔로 구워진 만두 사진이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부철기의 스킬렛에 만두를 굽는다. 육즙이 풍부하고 바삭한 식감은 역시 주물팬이 최고. 남부철기라면 17세기부터 있던 전통 주물인데 만두를 그런 공예품에 굽다니 더 있어 보인다. 사진에 달린 캡션에 이어 해시태그가 이어진다. 샵 남부철기, 주물 프라이팬, 만두, 스킬렛. 주방용품의 브랜드와 제품명도 해시태그로 함께 적혀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관련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올리는 SNS에는 캡션 안에 제품명이 직접 언급되거나 판매처 링크가 달려있을 때가 많다. 당장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에겐 편리한 기능이겠지만 가해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면 조금 관심이 사그라진다. 멋진 물건을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어필하고 싶은 나름의 욕망이 엿보이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기 있는 계정들은 기업 협찬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니 틀린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사유는 다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하면서도 궁금한 점은 제대로 짚어주는 품격이 있다. 그런 부분도 가해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만큼 사유가 추천하거나 애용하는 제품에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가해 자신도 직접 사용해보고 싶어진다. 지금까지 대나무찜기나 빗자루 같은 일본의 전통 수공예품 위주로 몇 가지 추천 제품을 사보기도 했다. 사유가 게시하는 글의 키워드는 언제나 이런 문구로 갈무리 된다. 샵 정성을 다하는 생활. 짙은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그 문구를 클릭하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사진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동일한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만 수만 건에 이르는 듯하다. 가구나 인테리어, 요리, 잡화, 꽃, 그 중에는 글만 적은 것도 있고 집안 전체를 찍은 사진이나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다.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나 표현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풍요롭고 멋진 삶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진다. 번역일은 외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어학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원서를 깊이 읽고 자료들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표현을 고심해야 한다. 언어와 문장의 아름다움과 뉘앙스를 습득하기 위해 시집이나 때로는 어려운 평론에도 눈길을 준다. 한번 일을 성실히 잘 해내면 다음번 일을 받을 수 있다. 가해는 그렇게 별다른 부침 없이 꾸준히 번역 일을 해왔다. 아쉬운 건 번역 일로 차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책 만드는 일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뒤로 미루기 일쑤였다. 솔직히 살림살이나 일상생활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다. 밥도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원래부터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업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나마 카페나 도서관에서 작업하는 일도 꽤나 줄었다. 현실에서도 화려한 활동보다는 집콕의 시간을 평온하고 또 충실히 보내는 것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가해도 곧 40언저리다. 자신과 밀접한 의식주에 충실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먹거리와 삶의 방식에 신경 쓰는 일상으로 바꿔나갈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 관련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를 체크하게 된 이유다. 사유의 게시물을 만난 건 그때쯤이다. 정성을 다하는 생활. 가해는 중얼거려 본다. 그러자 자신이 마치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주민 중 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어쩐지 좀 낯간지럽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부끄러워서 어깨를 움츠렸다. 주물 프라이팬은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주물 프라이팬 사용법이라고 검색했더니 수많은 사이트가 뜨는데 적혀진 내용은 대체로 비슷했다. 처음 사용할 때 오일을 많이 붓고 약한 불에서 가열하는 시즈닝이라는 공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곧바로 씻어서 불 위에 올려 수분을 날린 다음 뜨거울 때 오일에 얇게 펴발라야 한다 라고 쓰여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이 쓴다고 한다. 물론 정성을 다하는 생활의 프로들 중에는 이런 전통적인 도구를 엄청난 정성과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사용하는 능력자들도 많다. 그런데 사유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소개하는 스킬렛은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만들었지만 요즘 쓰기 편하게 나와서 귀찮은 전처리 과정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관리와 보관도 건조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그런 적당한 느슨함이 사유가 물건을 고르는 매력 가운데 하나다. 설레는 기분 그대로 가해가 상자를 열자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반투명 완충제에 쌓인 채 들어있었다. 그 위에 작고 납작한 종이봉투를
체크무늬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았다. 봉투 안에는 영수증과 쇼핑몰 카드. 그 카드에는 숨글씨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번에 저희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바시님의 풍요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동글동글하면서도 반듯한 글씨체로 꾹꾹 눌러 담은 글귀가 이어진다. 구매자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적어보내는 것이다.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까지 샵 정성을 다하는 생활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가인은 완전히 감동하고 말았다. 어릴 때 같으면 뽁뽁 터트리며 갖고 놀았을 완충제를 벗기고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연다. 하얗고 얇은 종이에 겹겹이 쌓인 주물펜이 우아하게 자리하고 있다. 과대포장이라는 단어가 잠깐 뇌리를 스쳤지만 아니야 하고 그 생각을 떨쳐내듯 고개를 흔들었다. 정성이나 수고란 이런 것이다. 사각사각 반투명한 하얀 종이 안에서 드디어 새까만 주물 프라이팬이 얼굴을 내밀었다. 무광의 검은 피부는 모든 색을 빨아들일 것 같은 흑색의 깊은 바다 같다. 군더더기 없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면서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모습이 귀엽게도 보인다. 양손으로 들어올려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본다. 다소곳이 달려있는 손잡이는 앙증맞으면서도 주물이라 그런지 한 손으로 들기엔 무겁다. 프라이팬을 들고 흔들며 요리를 한다기보다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조리하는 게 더 적합해 보였다. 가인은 스킬렛을 일단 상자에 보관하고 냉장고에서 만두팩을 꺼냈다. 오늘 오전 중에 제품이 도착하도록 배송 시간을 지정해놓고 어젯밤 슈퍼에서 미리 사다 놓은 것이다. 가볍게 물로 헹군 새 스킬렛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다. 1인용 부엌에 딱 맞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다. 불을 켜자 프라이팬 표면의 수분이 거품처럼 뭉치더니 작은 물방울로 쪼개져서 미끄러지듯 대굴대굴 춤을 췄다. 물방울이 없어지자 고소한 참기름을 한두 숟갈 두르고 중심에서 원을 그리듯 가지런히 만두를 펼쳐놓았다. 질서정연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만두의 모습이 마치 풍차의 날개처럼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빙글빙글 돌아갈 듯하다. 중불에서 굽다가 수분이 없어지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 완성. 만두 포장지에 적혀있는 조리법을 읽으면서 스킬렛 안을 들여다본다. 지글지글 물이 끓으면서 만두 주변을 감싼다. 물이 걸쭉하게 점성을 띠고 절판 바닥에 검은색 표면이 드러날 때 참기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두르고 불을 껐다. 프라이팬 뒤집개로 만두를 그릇에 옮겨 넣으려는 순간 손이 멈췄다. 뒤집개가 만두 밑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 바싹 들러붙어서 그런 것 같다. 다른 방향으로 넣어도 안 된다. 철판은 열을 전도하기 쉽다. 불을 꺼도 열기가 계속 유지된다. 그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라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 탄내와 연기가 부엌에 한가득이다. 급한 마음에 손잡이를 만졌다가 될 것 같은 뜨거움에 몸을 뺐다. 스킬렛은 몸통 전체가 철로 되어 있다. 불 위에 올린 다음엔
맨손으로 절대 잡을 수 없다. 전용 장갑이 한 화면에 함께 등장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싱크대 물로 손가락 끝을 식히면서 그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기상은 해 뜨는 시간에 맞춘다. 아침 햇살을 받아 몸이 깨어나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을 한 컵 마신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다음 명상,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요즘은 마인드풀리스라고도 부른다. 그런 다음 단백질 위주의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고 채비를 마칠 즈음 드디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은 정성을 다하는 생활이 적힌 많은 페이지에 모닝 루틴이란 키워드로 소개되어 있다. 가해도 따라해보고는 있지만 이런 아침 습관이 쾌적한가 라는 질문에는 말문이 막힌다. 오히려 해야 할 일에 쫓겨서 허둥댄다.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터진 만두 때문에 엉망이 된 스킬렛을 바라보는 가해의 어깨가 축 처졌다. 만두피에서 속이 다 삐져나온 그것은 더 이상 만두가 아니다. 따끔거리는 손가락에 신경 쓰면서 내용물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입 안으로 가져갔다. 그때는 다행히 손잡이에서 열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였다. 싱크대로 가져가 수세미로 싹싹 문지르자 간신히 들러붙은 부분이 떨어졌다. 주물팬을 다시 불 위에 올리고 물방울이 대굴대굴 구르며 증발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몇 번이나 읽고 외워놓은 사용 후 공정이다.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날을 그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건만 이젠 귀찮기만 한 작업이 되었다. 피곤하네. 스마트폰 화면에는 제대로 구워 겉바속촉처럼 보이는 노릇노릇한 맛있는 빛깔의 만두 사진이 떠있는 채 그대로였다. 그걸 닫고 브라우저 검색 화면에 피로에 잘 듣는 이라고 입력해본다. 맨 처음 나온 페이지를 클릭하자 면역력을 높입시다 라는 제목의 추천하는 음식과 스트레칭, 비법 등이 소개된 기사가 이어졌다. 면역력이라. 그 페이지를 북마크하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이메일이 들어왔다는 빨간색 알람 표시가 떠 있었다. 보낸 사람은 편집부의 사카시타였다. 교정지가 나왔습니다.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참고로 저는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서 퇴근 때까지 자리에 있을 거니까 들러주신다면 대환영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도 책이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더 그렇게 되었다. 원고를 주고받는 것은 이메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회의도 온라인으로 충분하다. 번역자와 편집자 양쪽에서 수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원고가 실제 책으로 인쇄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걸 프린트아웃한 걸 교정지라고 부른다. 2단계에서 드디어 데이터에서 책의 꼴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그림책이나 어린이책은 페이지 수가 적지만 성인용 소설 같은 경우엔 A4지 크기로 100장 가까이 된다. 나름 볼륨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집까지 우편 발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편집부로 직접 받으러 간다. 적어도 지금까지 가해는 그렇게 일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교정지 자체가 PDF 등으로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도 당연해졌다. 직접 찾아갔는데 담당 편집자가 재택근무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구태여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다.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시간 낭비가 없는 만큼 일 진행도 빠르게 된다. 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책이 완성된다는 건 뭔가 재미가 없다. 그래서였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땐 운동 부족도 해결할 겸 담당 편집자의 출근 날짜에 맞춰서 가능하면 출판사로 찾아간다. 지금 함께 작업하는 출판사는 주호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소부선으로 갈아타고 몇 개역을 지나서 내리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다. 도어투도어로 30분 정도면 도착한다. 가해는 탄내가 남아있는 부엌을 뒤로 하고 수납장에서 숄더백을 꺼내 어깨에 걸쳤다. 편집부가 있는 건물 1층에는 작은 식당이 입점해 있지만 반년 전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임시 휴업이라고 쓴 종이는 색이 발에 있다. 예스러운 서체로 정원 5명이라고 적힌 엘리베이터를 타자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천천히 올라가다가 3층에서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홀과 중문이 따로 없고 그대로 사무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저기 실례합니다. 안쪽을 기웃거려보며 말을 건네본다. 아이고, 고바시 선생님,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니트 소재의 아이보리색 상의와 겨자색 캐미술 원피스로 겹쳐있고 부티를 신은 스타일리시한 사카시타가 달려나왔다.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예전엔 30년 가까이 되는 편집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며 일하던 사무실이 오늘은 더없이 조용하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재택근무를 권고해서요. 출근을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요. 편집일이라는 게 PC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사내에 있는 데스크톱 PC는 주인이 없어 갈 곳을 잃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저는 집이나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회사에 있는 편이 폭삭이도 있고 모니터 화면도 커서 일이 더 잘 되거든요. 그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여기 교정지입니다 하며 A4 크기의 갈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입구로 안을 들여다보니 종이 다발 중간중간에 핑크색과 노란색 포스트잇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양이 꽤 되네요. 포스트잇을 붙인 곳은 편집자가 번역자에게 질문하는 내용. 말하자면 수정 의뢰 부분이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표기 통일하는 문제 같은 거예요. 사카시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통일이라는 건 한 권의 책 안에서 일관되게 표기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나는과 저는을 섞어 쓰지 않는다거나 나는을 뜻하는 다른 뉘앙스의 표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 권의 책 안에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인데 장면이나 내용에 따라선 그냥 섞어 쓰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번역가의 재량이 달렸다. 원래 영어에선 전부 1인칭의 I, 그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인물 간의 관계성이 달라진다. 일본어 표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시를 짓듯이 단어를 고를 수 있다는 건 번역일의 묘미이기도 하다. 아, 그리고 이거 선물이요. 길고 가느다란 종이봉투에는 가나자와의 유명한 과자점 이름이 크게 적혀 있다. 본가에 다녀오셨죠? 이메일로 전해드린 소식이다. 아, 네, 제사라서요. 하지만 도쿄에서 일부러 내려가면서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싶어 당일치기로 제사만 지내고 성묘만 하고 돌아왔어요. 먼 길을 뚫고 자신에게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받았다. 무거웠다. 기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중량감이 느껴졌다. 설마 금괴나 금화라도 들어있는 걸까? 뇌물은 아닐까? 억측이라도 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편집자가 번역자에게 뇌물이라니. 마감일 잘 지켜주세요 라는 압박 외에 딱히 뇌물로 부탁할 게 있을 리가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가히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에 내용물이 밝혀졌다. 한입 양갱이에요. 진공 포장이니까 여러 날 드시고 드셔도 돼요. 아이고, 무거운 이유가 있었네. 소가 빈틈없이 가득 들어있는 양갱인가 보다. 고바시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화제는 서로의 일상생활로 넘어간다. 저야 지금껏 집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들었네요. 온종일 외출하지 않는 날도 있으니까요. 직접 요리도 하시나요? 네. 애매하게 대답한다. 쑥만 남은 만두를 떠올리면서 과연 그걸 요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자문한다. 근데 잘 못해요. 정확히 정정한다. 이럴 땐 자신 있게 네,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대답보다 작은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아휴, 직접 하시는 게 어디예요? 저는 매번 우버이츠에 기대는데요. 우버이츠. 최근 자주 듣게 되는 테이크아웃 요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배달 아웃소싱이라고나 할까? 그냥 더 포기 상태예요. 사카시타가 어깨를 움츠린다. 그녀는 남편과 둘이 산다고 들었다. 혼자 사는 자신은 몰라도 테이크아웃만 하면 남편이 불평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지가 들어있는 봉투와 선물 꾸러미를 어깨에 걸친 가방 옆구리로 부스럭대며 찔러놓고 있는데, 스케줄은 좀 빠듯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사카시타가 꾸벅 머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양갱의 무게만큼 어깨가 무거워졌다. 출판사를 나오니 벌써 저녁이다. 이제부터 돌아가서 저녁밥을 만들 기력도 없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잔식 도시락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이트를 검색하는데 가해 옆으로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며 지나갔다.
큰 길에서 벗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가게를 발견한 건 바로 그때였다. 어? 이런 데 카페가 있네. 시선 끝에 무릎 아래 정도의 높이에 작은 간판이 나와 있었다. 1인 전용 카페 도도. 그 밑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커피가 있습니다 라고 급하게 매직으로 흘려 쓴 듯한 카드를 앞정으로 고정해 놓았다. 면역력을 높인다고? 그래, 이거야말로 딱 지금 나를 위한 가게잖아. 검색 화면을 닫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골목 끝에는 아담한 단독주택이 서 있었다. 입구에 영업 중 편말에 이끌리듯 빗발엔 금색 손잡이를 붙든다.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무거운 문을 당기자 끼익 소리가 났다. 작고 고즈넉한 가게 안은 여기저기 오래된 목재가 쓰여서 마치 산속의 오두막 같다. 타일이 붙어있는 주방 안쪽에서 물을 끓이던 주인이 돌아보았다. 어서오세요. 카페 도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이비 라운드넥 스웨터에 베이지 면바지, 어깨에 끈이 달린 검은색 두툼한 앞치마를 두른 키 큰 남성이다. 가해보다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인다. 30대 후반이나 많아야 40대 초반 정도? 삐친 듯한 곱슬머리는 자연산일까 아니면 그렇게 세팅한 걸까? 작고 갸름한 얼굴, 검은 태에 동그란 안경 속 눈빛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혼자 왔는데요. 근데 저희 가게는 1인 전용 카페입니다. 그러고 보니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낮과 밤 사이에 어중간한 시간 탓인지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 주인은 그것에 대해 설명이라도 하듯 1일 1팀 한정이지만 완전 예약제 같은 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말을 이었다. 손님을 대하는 일은 하지만 낯을 꽤 가리는 사람 같다. 눈길을 피하면서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것이. 예쁜 가게네요.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 줄이야. 지금까지 몰랐어요. 자주 듣는 얘기예요. 숲 때문일까요? 주인이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가해도 창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확실히 지극히 평범한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게 나무들이 울창하다. 그런 만큼 카페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밀 아지트로 삼고 싶을 것이다. SNS 같은 데 올려서 널리 알려진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의식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것일까? 거래처에서 가까운 이 주변 정보는 비교적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 사람은 알겠지, 그런 의미인가 봐요? 가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어봤다. 모시고 싶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인이 덥수룩한 머리에 손을 올렸다. 카운터에는 스툴 의자가 5개 놓여 있다. 1인 전용이라고 하니 5명이면 만석인가? 자리 간격을 넓게 유지하기 위해 의자 수를 줄인 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구와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할 수 있나요?
아, 밖에 적혀 있는 거요.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주문을 마치고 가해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카운터에 놓았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주인은 바로 아! 소리를 냈다. 걱정 마세요. 사진 안 찍을 거예요. 가해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가게 안은 신호가 잘 안 잡혀서요. 혹시 핸드폰 쓰실 거라면. 담담하게 주인이 말을 이었다. 쓰실 거라면 마당에 있는 자리는 어떠신가요? 네? 밖에도 자리가 있군요. 창문 너머로 보니 아직 어두워지기 전 투명한 블루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가해는 주인이 재촉하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빽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채 잔디가 깔려있는 공간에 나무 테이블 세트가 아담하게 놓여 있었다. 빨간과 흰색의 깅엄 체크 테이블 볼을 말끔하게 깔아놓은 테이블과 낮은 의자는 아동용인가 싶을 정도로 작다. 그런데 조심조심 앉아보니 몸에 딱 들어맞는다. 가해는 느슨히 어깨에 힘을 뺐다.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려고 스마트폰을 켰다. 방금 북마크를 내둔 면역에 관한 기사 페이지를 펼친다. 읽다 보니 효과가 있는 음식 맨 첫머리에 현미가 적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사유도 매일 뚝배기에 현미밥을 짓는다고 전에 올렸었던 듯하다. 현미밥 짓는 법으로 검색을 하니 많은 페이지들이 나왔다. 추천하는 뚝배기도 몇 개 소개되어 있다. 가해는 순간 주물 프라이팬으로 만든 만두의 잔해를 떠올리고 있었다. 머릿속에 부엌의 모습이 영상처럼 펼쳐진다. 냉장고와 벽 사이에 놓여있는 빗자루는 털끝이 맥없이 동그랗게 휘어진 채 먼지가 앉아있다. 빗자루는 백엔숍에서도 팔고 있고 가게에서 사봤자 수백 엔이다. 애당초 원룸에서 빗자루를 쓸 일이 그리 있을까? 청소기도 있는데. 그런데도 양질의 국내산 천연 소재로 된 수제품이라는 사유의 코멘트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시중 가격보다 30배나 비싼 그 물건을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했다. 도착한 빗자루로 방을 살살 쓸기만 했는데도 우월감 비슷한 기분으로 충만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딱 한 번이다. 머릿속에 카메라의 앵글을 위로 올린다. 식기선반 안쪽에는 대나무 찜기가 잠들어 있다. 찜기로 쪄낸 따뜻한 채소는 이틀 먹었더니 질려버렸다. 창밖에 베란다는 어떤가? 바질 묘목을 사다 키웠다. 물만 줘도 순조롭게 잘 자랐지만 어느 날 잎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잎 뒤쪽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 꺼림칙해서 손을 뗐다. 그날 이후 베란다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틀림없이 바질 잎은 전부 벌레가 먹어치웠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실격이란 낙인이 찍힌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 몇몇 사이트에서 현미밥을 짓는 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강좌를 발견하고 곧바로 수강 신청을 했다. 손님을 마당 테이블로 안내한 수로리가 주방으로 돌아왔어. 냉장고에서 생강을 꺼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었어.
그리고 식기 선반 안쪽에서 유리 용기에 세부치가 달린 기구를 꺼냈지. 유리 용기 안쪽에 핸들을 내려 커피를 추출하는 프렌치 프레스란 도구야. 바깥쪽 뚜껑을 열고 갈아놓은 향긋한 원두를 2숟가락, 얇게 썬 생강 3조각, 마지막으로 몇 가지 향신료를 첨가했어. 범랑 주전자의 뚜껑이 흔들리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 수로리는 입구에서 하얀 수증기가 위세 좋게 퍼져오르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서 내리고 유리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처음에는 커피 온도가 가라앉을 정도의 양을 부었어. 그러고 나서 손을 멈추고 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80% 정도 채워. 잠시 우려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 사이 손잡이 달린 바구니를 준비하고 바닥에 천도 깔았어. 컵과 컵받침, 그리고 냅킨도. 창밖으로 눈을 돌려 죽으면 쌀쌀해졌을까? 카운터 옆에 놓인 타탄 체크 무릎 담요도 둥글게 말아서 챙겨. 커피도 적당히 우러났고 한쪽 핸들을 반쯤 내린 프렌치 프레스에 옷을 입히듯 플란넬 천으로 감싸고 바구니에 조심조심 담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밧줄고리에 바구니 손잡이를 매달았어. 손님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창밖으로 마당을 살피니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손님, 커피 나갑니다. 그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목소리가 들리도록 몸을 빼고 말한 다음 수로리는 서툴게 도르래를 작동시켰어. 가게 안의 기둥과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느릅나무의 줄기를 밧줄로 연결해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도르래야. 수로리가 직접 만들어서 어설픈 부분도 있고 덜컹덜컹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 고개를 든 손님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는 바구니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군요? 라며 싱긋 웃어 보였어. 바구니가 무사히 손님 손에 건네진 걸 창밖으로 확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커피입니다. 프렌치 프레스 핸들을 밑으로 내린 다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말한 다음 소로리는 다시 주방 안으로 돌아왔어. 가인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바구니에서 컵과 컵받침 그리고 천으로 감싸놓은 가늘고 긴 유리포트를 꺼낸다. 아, 프렌치 프레스구나. 들은 대로 핸들을 내리고 컵에 따랐다. 한 모금 마시니 커피 향에 더해 진해지는 스파이시한 향기에 휩싸였다. 향신료가 들어간 커피라니 신기한데. 커피의 쓴맛이 향신료의 향기와 섞여서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코로 살짝 숨을 들이켜니 진짜 깊은 숲에 있는 것 같았다. 쌀쌀함이 느껴져 담요를 무릎에 걸치며 새삼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는데 구석에 빈 잼병 같은 게 보였다. 꺼내보니 병 속에 원뿔 모양의 티캔들이 들어있었다. 원터치식 라이터도 있었다. 아, 이걸로 초에 불을 붙이려는 거구나. 딸깍. 라이터에 불을 켜고 초 끝에 가까이 대는 순간 주변이 동그랗게 주황빛으로 물들며 환해졌다.
스마트폰 화면에 너무 열중하는 바람에 해가 완전히 졌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무들이 수런거리는 소리가 가해를 감싸고 있었다. 살랑살랑 작은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왠지 차분해진다. 매일 출근을 하지 않는 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전보다 늘어났다. 그런데도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실로 오랜만이다. 시간을 담뿍 들여 커피를 마시고 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지만 주인은 주방 안쪽에 있어서 이쪽 상황을 알지 못한다. 직접 갖다 드리는 게 나을까? 가연은 다 마신 커피잔 세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촛불만으로 주위를 밝힌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다. 해가 진 저녁의 카페는 고요하고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잘 마셨습니다. 바구니를 주인에게 건네면서 물어본다. 왜 면역력을 높여주는 커피인가요? 주인장은 안경을 양손으로 살짝 들었다가 똑바로 쓴다. 흐릿했던 렌즈가 깨끗해졌다. 아, 그러니까 안경 속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생강에 시나몬, 카더멈, 그리고 팔각, 그 다음 흑후추도 조금 넣었어요. 암송하듯 하나하나 재료를 손가락으로 세며 대답한다.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정말 향이 풍부했어요. 콧구멍을 간지럽히는 향기를 떠올렸다. 네, 전부 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향신료거든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찬성질은 금물이니까요. 주인이 등을 쭉 펴는 모습을 보니 나름 야심작인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방금 본 사이트에도 그런 식재료가 있었나? 여튼 어쩐지 재미있는 가게 같다. 돌아오는 길.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가에는 몸이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다. 네, 오늘은 밤에만 열리는 카페 도도를 읽어봤는데요. 시메노 나기님의 소설입니다. 되게 좀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좀 힐링을 얻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치 내가 어떤 카페의 주인이 된 느낌도 들었고, 가끔 생각해요. 정말 나도 카페를 하나 하고 싶.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나만의 여유로운 카페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 사장인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고 여기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봐야지 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몽상을 하지 않나요? 제가 INFP, INTP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성적인 생각을. 내가 카페의 주인이라면 가끔 책도 읽어주고 할 텐데 막 그런 생각. 뭔가 재밌죠? 너무 해볼 죽겠나? 아무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읽을 때는 몰랐는데 낭독을 하니까 굉장히 묘사가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때는 그냥 훅훅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랑 그 포인트 하나하나를
잘 작가가 묘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 카페에서 약간 힐링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승전결 있게 딱딱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좀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밤에만 열리는 카페 도도 어떠셨나요? 메뉴가 5개가 있는데 자기 긍정력을 높여주는 주전자 커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 그리고 마음에 비 내리는 날의 샌드위치, 나를 돌보는 마시멜로 구이, 숲의 선물 버섯 타르트, 행복을 가져오는 통사과 구이. 재밌지 않나요? 뭔가 그냥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되게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묘사가 있는 책을 좋아한다면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네요. 네. 그래요, 좀 잔잔하고 차분한 책이었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잘 자요.